이거 부정선거를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게 되는지를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처분은 거의 대부분이 본안소송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백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법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해서 꼭 본안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가처분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인단에서는 본안소송을 해달라는 제소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제소명령이 이미 되었습니다. 됐고 법무부 장관이 그 20일 수령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본안소송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본안소송입니다. 가능합니까? 법원의 판례가 엄연히 있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있습니다. 당연히 각하될 사항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따오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미 저자들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를 상말로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법원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장 그 기관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새로 나라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저희 소송인단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월 3일날 가처분 이의신청이 심리해서 답변을 2분도 채 못했습니다. 그 답변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고 전자개표기가 정확해서 수개표를 할 필요가 없었다. 대강대강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은 한계하는 범죄자입니다. 사건이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법원과 같이 법원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력이 부당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박근혜는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심리가 벌어졌습니다. 왜냐? 황교안이가 보낸 소송 수행자가 수개표를 안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입니다. 박근혜는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으로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 저항을 안 해보실 겁니까? 저항을 하세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전부 다 편지를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대법원에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편지를 해서 대통령이 아니다 내려오세요. 대법원장은 많은가? 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느냐?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 빨리 판결해라. 대법원 그러는가? 대법원 폐지시키고 다시 법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치는 요원하고 이미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은 대법원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장부터 부정선거 관련된 모든 부분을 들춰내서 법정 최고형을 집행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종의 역할을 잘못하면 법정 최고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장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수작을 벌인 것은 국민들이 용서해 줘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가 이미 증거가 산더미처럼 나와 있고 한데도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은 허위 판결을 하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국정원은 댓글로 국민의 일반 의사를 왜곡시키고 이런 행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독일 히틀러가 지배했던 독일 세상과 비슷합니다. 불의를 보고 정하지 못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된 그런 얼빠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실수했다 이렇게 합니다. 부정선거의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원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법관들 용서하겠습니까? 그걸 용서하면 마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신이라고 봅니다. 주인 노릇을 못하는 병신.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 자존심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두고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리기와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8천여만 원을 주면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허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리어 국민들 보고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제 재판부에 심리하면서 전부 다 변론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개표기는 어떤 장비인가? 중앙선관위 공문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구입 계획서 4번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리기와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체이다. 1:1 통합체이다. 즉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소식지. 선거소식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소식지는 국민들과 언론사를 위해 만든 공문입니다. 계도하는 공문입니다. 2000년도 초에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 전 단계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투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을 활용한 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산조직이 뭡니까? 전자개표기로 한다고 계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소식지 2002년 12월 16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 다음
2002년 해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주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에도 전산 조직을 활용한 개표 관리를 했다고 국회에 중앙선관위가 2003년 10월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또 중앙선관위 일반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산 조직으로 개표 관리를 했다고. 그리고 2002년 12월 19일 대선 개표 방송 캡처에도 보면 MBC, KBS를 보면 전자개표기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른 개표 시스템이 됐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에서는 공보관이 나와서 직접 전자개표기를 공보를 했습니다. 공보한 내용이 전자개표기는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되고 1시간 동안 13,620매를 개표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한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작업 개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예전부터 수작업 개표를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사실상 부정선거입니다. 저 18대에서는 국가기관 등 댓글 작업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되었습니다. 18대 대선은 총체적으로 완전히 부정선거다 합니다. 그리고 200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정선거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목 아래 은폐했습니다. 이미 그 자식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개자식들이었습니다. 국가를 배반하고 국민을 배반한 그런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그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중앙선관위에다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외부기관에 검증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증거를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검증한 사실이 없으니까 허위 공문서를 이명수 위원에게 제출한 사본을 또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투표지 검증 홈표 등 현황표를 또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투표지 재검 조서의 일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정선거였습니다. 홈표, 무효표 나오면은 그 전자개표기로 한 개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정선거를 했다는, 지금 중앙선관위는 홈표와 무효표가 없다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당연히 홈표가, 엄청난 홈표가 있습니다. 지금 문상무 사무총장은 쳐죽여야 됩니다. 왜 쳐죽여야 되느냐? 국민을 상대로 완전히 거짓말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도 완전히 거짓말했습니다. 지금 19대 국회는 지금 잠을 자는지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당장이 그 자들을, 그 지역구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된 노릇이고 바른 정치를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셔야 부정선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 선거 소식지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 상대로 완전히 허위 보도자를 중앙선관위가 제공했습니다. 홈표가 전무하다 했습니다. 직원이 실수했다 했습니다. 홈표는 직원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홈표가 그때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래 은폐하면서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도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그걸 은폐하고 묻고 국민을 개똥처럼 보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행동에 의해서 그자들의 단호한 처벌을 하도록 국민운동을 벌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사항표 3원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개표사항표는 서명적 날인을 해야 된다. 그 당시 개표사항표도 다 무효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완벽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16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사건 2003 수26 판례는 완전히 대법원이 허위 판결을 했습니다. 저희 소송인단에서 중앙선관위 공문 증거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3 수26은 완전히 허위 판결이었고 허위 공문서였습니다. 그 허위 판결문을 하급법원에서 성실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급법원 판사들도 계속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범입니다. 이거를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이 그 법관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법조위를 하지 못하게끔 탄핵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못하게끔 완전히 탄핵을 시켜야 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렇고 중앙선관위는 옛날에 선거 소식지를 이 선거정보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도 전자개표 관련해서는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 공문에는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없이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면서 법원에서 결정난 대로 허위 판결문에 근거해서 기계장치라고 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상대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민을 속이면 어떡합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 쫓아내야 됩니다. 시기를 해제시키고 쳐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투쟁할 소환사항입니다. 반드시 투쟁을 해서 그자들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정 위원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중앙선관위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2002년 지방선거부터 사용한 모든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전자개표기로만 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때까지 선거 신뢰가 무너진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안 했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국민 여러분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런 역적질하는 것을 지키라고 내놓은 정치인, 국회의원이 그걸 막지 못하고 도리어 동조하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윤호정 의원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투표지 벌리기 공개입찰 조달청 물품 공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달청의 전자개표기 관련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저용 컴퓨터 안에 운영 프로그램으로 분명히 확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인 투표지 분류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그 투표지 분류 기준은 원칙에 후보자별 분류된 표 안에서 다른 후보자의 표가 있거나 무효표가 있으면 안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홈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는 이 사항을 교육시키지 않고 그대로 부정선거를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어제도 심리를 하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정보물품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개발 계획안 중앙선관위 임자순 전 총장이 자기 논문에 전산조직으로 개표 관리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에 논문 발표를 한 것을 저희들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선거법 제정안에 전자개표기의 전산조직 정의를 또 알려드렸습니다. 통합선거법 제정안에는 투표 분류 카드, 투표카드 판독기 등 개표용 제형 컴퓨터 개수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투표카드 판독기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고, 개표용 컴퓨터는 지금 제형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표용 컴퓨터의 전산조직이라는 해가지고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저형 컴퓨터 주변에 있는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정안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작의 위험성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로 변경 입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는 더 엄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중앙선관위는 1998년도에 전자투표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기를 개발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감사원에서 주의 감사를 했습니다. 주의 감사 내용은 뭐고 하면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이라는 개표는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전자개표기 개발은 할 수 없다. 왜 국고 1억 3,500만원을 낭비하면서 규정도 없는 그런 전자투표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16일자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이라는 투표증 개표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 감사원의 주의 감사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는 전자개표기에 관련된 조항이고,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2000년 2월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제작, 운영 프로그램의 보관, 운영, 관리도 다 함께 하도록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리 규칙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18년 동안 그 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 심리에서 중앙선관위 공문으로 전다 입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강력히 항변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장은 가처분 결정을 완전히 영투를 했다.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채권자 법무부 장관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재판장, 이것은 반드시 경쟁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증거가, 공문 증거가 너무 명확한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프랑스나 독일 같으면 지금 국민들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법원이 있다고 이런 얼토당탄한 엉터리 재판을 하고 엉터리 결정을 하는 이런 재판부를 보고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자들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재판을 개판으로 해서 엉터리 결정문을 양산해서 지금 불법 권력인 박근혜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노래를 들으시고 조금 있다가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그것만 다 먹었다.
천막 감상을 잘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가처분 이의신청 심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판부에 당당히 재판장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본인도 상부 법관들의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받고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약간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인상이 바뀌고 굳어지고 했습니다. 암만 몰림치한 인간이라도 자기 기본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당연히 했습니다. 결단하시오. 이것은 완전한 부정선거다. 완전하게 증거로 입증했지 않느냐. 그리고 가처분 결정을 경정하시오. 자기가 결정한 결정문에 대해서 그렇게 법관 앞에서 간곡하게 수차례 했습니다. 배석 판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습니다. 만약에 이 신청 결정이 경정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법원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폭력 집단보다 못한 그런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입니다. 왜냐?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격렬하게 변론을 하면서 다퉈야 할 내용을 가처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처분하고 친하지도 않는, 할 수도 없는 재판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반드시 이 소송을 보시고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법무부 장관 지명한 자가 누굽니까? 박근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손에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복해야 될 일은 불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해야 될 일은 저항을 해야 민주주의자입니다. 불복해야 될 일에 도리어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고, 저항해야 될 일에 저항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고, 저항하는 자를 비웃고 종북으로 내세우는 자들, 그 자들은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났지만은 인간이 아니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 정의가 없으면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OECD 나라에서 최고의 자살률과 최고의 사회제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든 현상입니다. 우리가 저런 정치인이 나오게끔 만들었고,
저런 법원이면 나오게끔 만들었고 저런 국회가 나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정치인들입니다. 용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 그 용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 용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부정선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역적들입니다. 은폐하는 자는 더 역적입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을 구성해서 최고 법정행을 처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저녁에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빨리 감지를 해서 이 질서를 빨리 잡는 것이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국민 복지와 모든 것이 관련됐다. 그 복이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차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왜 가처분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증거가 없습니다.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 말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과격한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평온한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평온한데 그렇게 수상적인 표현으로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행정법원 50부 부장판사 강행주는 그 허위 결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최근에 최고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익이 됐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백서가 국민들에 가면은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2의 4.19 혁명. 당연히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침서가 되니까 어떻게 거짓말해서라도 막는데 그 하수인 노릇하는 판사가 강영주 판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입니까? 만약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정권은 뿌리채 뽑혔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알량한 물질주의에 젖어서 이기주의가 판을 침으로써 자기 눈에 바늘을 꼽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해옴으로써 이런 결과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공감을 해서 한꺼번에 우리나라는 정의가 없다, 부정선거다, 당장 대통령 내려와, 그리고 선거를 다시 해,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주당은 당장 없어져라. 군소정당도 없어져라. 완전히 정치의 쇠판을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장 경질하고 국정원 개혁하고 박근혜 임기 보장하자. 이 정신 나간 당 아닙니까? 정신이 빠진 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지금 정신 빠진 당 1년 동안 모신다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여야가 같이 구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보고 또 지방선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방선거에 있으면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고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되지. 어디에서 부정선거를 그대로 두고 여야가 같이 한꺼번에 구르고. 김한길 대표 들어라. 당신 대표인가? 당신 정치인인가? 국민을 그렇게 가볍게 보다가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라. 야당 대표인가?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모르는가? 정치를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시오. 아이나 잘 키우고 아이들 정치 교육을 잘 시키시오. 지금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김한길 대표, 당연히 정치를 그만두시오. 어디에서 할 일이 없어서 부정선거를 보고 딴전을 피우고 투쟁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차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면 민주당이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기관을 6개월 이상 도과를 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1년 반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불법행위, 그거를 방치하고 정치한다고 앉아가지고 지금 쇼를 벌이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정당도 아닙니다. 그거는 패거리 불법 세력들의 집단들입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침묵하는 집단, 그 집단은 전부 다 사라져야 합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은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없고 공무원, 일반 국민이 없습니다. 다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이 나라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정의의 기준입니다. 권력의 기준이고, 그거를 두고 신경 쓰지 않은 지식인, 신경 쓰지 않은 학자들, 제대로 된 학자들인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건전한 종교인이 있어서 이 나라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대 종단이 모여서 부정선거 안 된다, 박근혜 사퇴하라, 국정원 개혁하라, 완전히 해체하라. 그리고 천주교가 선도를 쓰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강론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죽었다.
총을 알렸다. 우리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 저항을 하지 않는 국민들로 바뀌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다 죽음의 길로 간다고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선각자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수작을 벌리고 엉뚱한 행위로 계속 나갈 것입니까? 새누리당, 민주당, 기타 정당 사거리 정치에서 물러나세요. 양심 있는 세력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다시 구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국민들에게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옛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드골 대통령이 언론인들에게 처벌한 거 잘 알고 기억하고 있지요. 침묵하고 있던 것도 죄다 하면서 다 사형 처분했지요.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관 여러분, 옛날 드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언론인 역할을 하려면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세요.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이 친일한 옛날 세력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친일을 욕할 수 있어요. 친일보다 더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공정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언론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언론에 기대지 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선거소송인단에 들어오셔서 이런 부정선거 사항을 각자 집에서 프린트가 있으면 프린트를 하여 이웃집에 없는 집에 프린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면 전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공감을 하시면 그때 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와 중앙선관위,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면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보았는데 국민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거소송인단 카페에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를 국민들하고 공감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자기 컴퓨터 프린터로 프린트를 내서 이웃에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인터넷에 가는 내용을 알려서 그 친구도 그 지역에 또 프린트를 내서 알리고
이렇게 전 국민이 동참해서 이 부정선거를 타개해 나갑시다. 비록 언론이 끝까지 보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오프라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공감하고 제2의 4.19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기타 군소정당도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부정선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면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 나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차원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곤장을 쳐서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대로 둘 것입니까? 이 나라 국권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우리 후손들이 노예처럼 그리고 약해져서 딴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 정의가 없는 사회가 시작되었는데 무슨 행복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중앙지방법원 50부 수석부장판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은 그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부정선거 심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국민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재판하는데 참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를 치르게 해서 공정선거를 하고 한나라든가 민주당은 완전히 없이 뿌리를 뽑아보고 없애고 새 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그 두 당은 죽었습니다. 그 두 당의 색채는 뭡니까? 보수 우파당입니다. 사실상 이 나라는 1인 독재당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당을 없애고 보수당과 진보당을 만들어서 돌고 도는 정권이 바뀌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고 정치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치 발전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통제를 하면은 정치 발전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저주저하고 사적 계획만 채우다가 보면은 그 사적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 소송인단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1년 이상 인터넷으로 알리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희한으로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부정선거를 막고 있는 집단들을 보았습니다. 그 집단들을 국민들이 잘 새겨보시고 그들의 업무에 속아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산더미처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퇴 요구를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마치 부정선거를 투쟁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국에서 올라온 국민들을 상대로 모금을 내서 계속 그 부정선거를 막고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있다는 사실을, 촛불이라고 빙자를 대면서 버젓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서 판단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선거소송인단에서는 그런 행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선거소송인단의 활동을 도리어 방해하고 제지를 하고 한 그런 단체들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저희 선거소송인단의 공동대표를 두고 늘 뉴라이트니 김대중 대통령을 욕을 하느니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하느니 완전 생트집을 짜가지고 이런 활동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지 않나. 오늘 이후부터 저희 공동대표에 대해서 뉴라이트다, 김대중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다, 저거는 보수다, 수구 골통이다 는 이런 자는 국민을 속이는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나쁜 그런 자들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정직하게 살아도 끝이 없는데 버젓이 그렇게 하면서 촛불이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피니어 큰 기자들까지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패거리들의 모임, 국민 여러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인정해주지 않고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눈물을 빼고 많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부정선거를 막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막는 세력들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뒤에서 염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말 있어서는 되지 않는 선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입니다. 우리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전다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절차에 따라 국가 질서를 지키면서 이런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체를 믿으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1년을 지나면서 처음 1년 전에 협의를 받고 이때가 협의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십시일반 자기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협의를 좀 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정선거를 타결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끝을 봐야 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끝을 보는 이 지경에 국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후원이 있으면 더욱더 뚜렷하게 빨리 끝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음악을 또 감상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들 선거소송인단에서는 저희들이 그 아고라를 통해서 그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아고라에 잘 보시고 선거소송인단 카페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트윗, 페북에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참석하는 수에 맞춰서 강당을 빌려서 부정선거 폭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부정선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 나라는 자연적으로 공명선거의 분위기가 되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나라 기득권을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에 키워서 사는 그런 나라, 복지는 완벽하게 정립되어가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천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부정선거의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머릿속의 계획은 인권위원회 회의실을 빌리고 기타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저희들이 그런 강연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고라에 올려서 그리고 저희들 카페에 들어오셔서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강연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역도 좋습니다. 지방 지역도 몇 명의 회원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기꺼이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기타 워드 자료도 있고 그걸 상세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은 짧은 시간대로 긴 시간은 긴 시간대로 상세하게 부정선거의 전모를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런 여건이 돼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무료로 전다 강의를 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인단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연자가 되고 싶으면 저희 소송인단에 직접 오셔서 저에게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시면 부정선거가 머리에 그대로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대학교 다니면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자원봉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소송인단은 법인이 없는 면세법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도 가능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그런 자원봉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선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 저희 소속인단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루 5명 정도 8시간 교육은 충분히 시킬 수 있고 1박 2일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숙사가 비좁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지방 학생들도 좋습니다. 와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논리와 이론 그리고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실 분 저희 소승연단에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가? 의심이 많이 갈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부정선거를 하고 물러났는가? 제대로 된 나라인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수에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감옥수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고 사형을 시키느냐 무기징역을 시키느냐 국민들이 여론이 분분하는 것이 그 나라가 정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신이 없느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원래 명박 대통령을 당장 감옥에 쳐넣고 그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쳐넣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뭐하고 있습니까? 쳐넣기는커녕 쳐넣다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검찰총장 최동욱 씨를 경질시켰습니다. 그럼 박근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이명박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노골적인 행위를 해도 국민 여러분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씨를 또 경질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사팀을 해체를 시키고 지방으로 전다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한 명만 남겼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면은 박근혜의 의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것도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를 한번 봅시다. 작년 1월 17일 국회에서 개표 시연했습니다. 개표 시연 주최 진선미 의원이 모든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와 이경목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원래는 2시부터 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1시에 이미 해놓고 가니까 부정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연을 하느냐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부정선거다고 조목조목 따지니까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지요. 그 기자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석은 언론인들이니까. 보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서, 그리고 이경목 교수가 가지고 있는 수개표 하지 않는 동영상을 보이자마자 국회 경위 10명이 테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경목 교수를, 저를 테러하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경목 교수를 10명이 가서 일방적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실신을 하고 한 이경목 교수가 완전히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진선미 국회의원이 그 특별 특위의 책임자였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시연입니다. 시연으로서 이거 부정선거 아니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국회의원입니다. 그 장소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졌습니다.
수개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00매 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전국 수개표 하지 않은 것이 그것으로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산조직 여부를 밝혔습니다. 완전히 부정선거임이 밝혀졌습니다. 진선미원은 어떻게 했지요? 그 당시 참여한 정당 사람들 다 책임져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테러를 하는데도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장 맞습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대법원은 어떡합니까? 선거무효 소송 진행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어느 소송에 앞서서 강행규정입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이 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안 합니다. 이런 대법원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대법원을 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치를 대법원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저자를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송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 전 부서가 다 걸려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동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도 아닌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당연히 퇴진해야 되겠지요. 두말할 거 없지요. 그 다음 검찰총장을 봅시다. 온 인터넷상에 온 젊은이들이 부정선거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없는 사실을 주장한답니다. 검찰이. 그럼 미친 검찰 아니에요. 이거 없는 사실을 주장한답니다. 공문서가 이래 많은데. 국민 여러분, 분노하세요. 조선시대 왕정보다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민소득을 따질 수 없지만 그 시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잘 입고 잘 먹고 산다? 조선시대보다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게 모르게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하는 이 강연,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지시를 전 국민이 공유를 해서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미래를 달리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자신과 내 주위 젊은이 손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덧 내하고는 상관없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무너져서 내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짐승보다 못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제발 이 나라를 끈지는 그런 지혜로운 깨어난 시민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국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먼 데서 시청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진실을 멀리 온 국민이 공유하게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먼저 끌까요?